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이제 확실한 안이 이제 구체화가 됐죠. 이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하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제 의견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의문이 공개가 됐죠. 이제 늦어도 한 1월 중순 이전에는 아무래도 합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얘기하고요. 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창당대회를 연 뒤 1년 9개월여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당에 대한 합의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밝힌 여권 대통합 작업의 일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양당은 정치개혁 의제로 비례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그리고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이고요. 각 당이 5대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포털의 뉴스 편집권 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선대위와 별도로 열린 캠프를 구성해서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9일하고 30일 이틀간의 합의문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열린민주당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한 뒤에 최고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당이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통합하는 시점은 이달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이 정치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비례대표를 열린 공천체로 할 것을 이제 당원에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지 않습니까? 소위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걸맞는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뭐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거머쥔 형태로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서 개파를 만들어 왔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문제는 이들의 공천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득권으로서의 횡포를 해왔던 것을 무시하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때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으로 만들어진 개파가 움직여서 어찌 보면 당내 지지자들의 목소리와는 좀 딴판으로 움직여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부작용이 또 있어 왔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그 공천권을 모든 당원들에게 좀 돌려주자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당의 공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캐캐묵은 형태의 당내 기득권 세력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개혁에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거. 이거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뭐 긍정과 부정의 이 의견이 좀 치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된다, 3선 이건 아닌 것 같다, 3선 이상 해야 되는 의원들도 있지 않냐, 그 정도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3선 이상의 정치인들의 이 모습도 앞선 구시대적 정치라는 그 키워드에 걸맞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만큼 지지자들을 만족시켜왔던 어떤 대리인, 국민의 종복이라고 하는 정치인 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뭐 5선이고 7선이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선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욕심을 버릴 때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임 양성에 그들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또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죠. 언제까지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지지자들의 요구 역시도 변화를 하는데, 그 요구에 다선 의원들이 잘 따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는 했으니까, 결국 이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지지자들의 어떤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3선의 제한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게다가 지역구 내 다선의 영향력이 향후에 그 지역구 내에 세습화를 거치는 패단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정치계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각계에서의 그 세습화에 대한 여러 부작용의 사례가 이미 많은 그 데이터가 쌓여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3선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뭐 초선이라고 해서 뭐 다르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앞선 공천권이 이들의 그 초선 의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 왔다라는 점을 두고 보게 되면 초선들의 입장이 다선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앞선 열린 공천제와 함께 이 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칙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예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험지의 전략적 판단,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어떤 규정으로서에서는 삼선의 제한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향후 어떤 정치권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다음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제안했던 것은 이제 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건 뭐 다들 공감하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사회개혁 의제로 이제 넘어가서는 첫 번째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분리하는 거, 폐지를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포털 뉴스의 편집권이라든가 배열을 금지하는 포털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교사와 공무원들의 그 근무 시간 외에 정치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는 법안. 근데 요거 이제 그 공무원들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뭐 교사들을 예로 들게 되면 수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자신들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뭐 이것을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중립을 지키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 폭넓게 그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거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이 또한 저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의 어떤 의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불로소득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그 감독기구 설치, 이거 필요한 거고요. 총 이렇게 7가지의 개혁 과제를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합당의 그 기본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는 열린민주당 내 지지자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개혁 의제였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열린민주당하고 그 민주당 그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대5로 이제 구성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라는 의제가 던져지고 나서 정말 꽤나 많은 이 열린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 그래서 매운맛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이동을 결심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뭐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면서 통합에 대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의석수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뭐 영향력 측면에 있어서도 민주당으로의 어떤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흡수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합당을 하는 그 이후에는 열린민주당의 어떤 독자성, 뭐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뭔가 매운맛 민주당으로서의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지금 합당하는 건 옳지 않다, 차라리 대선 이후에 합당을 하는 형태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열린민주당이 합당 조건으로 내걸었던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지지층이 바라고 있는 최소한의 개혁 의제를 이제 제안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이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으로의 안전장치를 확보를 해뒀어요. 결국 합당 조건만 이것이 차근차근 제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이뤄서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탈바꿈시켜서 오히려 더 개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열린민주당 자체만으로의 힘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열린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과 같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들이 열린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합당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열린민주당 그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내 주류 세력으로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소위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고 칭해지는 민주당 내 의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는 것은 결국 그 당과 그 의원들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몫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도부의 개개인의 소위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웬만한 민주당 내 의원들을 다 제치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결단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성 이후에 뭐 패싱에 대한 문제는 저는 큰 걱정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패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네, 결코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내로 개혁이라는 어떤 큰 키워드를 들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뭐 충분히 부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또 있죠. 눈앞에 있는 4기 민주정부의 재창출 목적. 거기에 앞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민주당 내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면서 현 시대적 개혁 과제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당심이든 뭐 민심이든 국민의 종복이자 대리인에는 적절치 못한 그러한 의원들을 걸러내는 어떤 당내 개혁 작업까지도 합당에서 이것이 합당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 작용으로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영을 한다라는 평을 하면서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